네, 그러면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책 잘 읽는 노하우. 오늘 설명해 드릴 텐데요. 설명이라기보단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 다시 한번, 또 되새기고, 또 확인하시고 강화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강의든지 간에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제도 다른 강의를 제가 수강을 했는데,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그 내용이나 스킬도 중요하지만 그 강사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사명 철학,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소개한 글을 보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오픈이 되네요. 블로그에 저 김민들레를 소개합니다라고 공지글에 항상 올려놓는,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이나 신청하시는 분들 블로그 보시고 제 블로그를 다 읽고 독서 모임을 신청하신 분도 계세요. 도대체 김정옥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나서 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명성희 님이 말씀하신, 블로그든 인스타든 진정성을 가지고, 글을 써라라는 분 저는 아주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좌우명이기도 하고요. 또 설명을 아주 길게 나열했습니다. 아이 셋 낳으면서 태교 일기서부터 태교 책도 좀 많이 읽기도 했고요. 또 아이 육아 10년 동안 하면서 갑갑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책을 읽으면서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는 결국 지금까지 책으로 성장하고 또 결국 책 읽는 게 아웃풋 글쓰기까지 연결된다는 것. 하지만 자꾸 흔들리거든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명, 비전, 목표가 없으면 흔들리는 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P 바인드에서 시간 관리, 목표 관리를 제가 배우면서 더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명에는 가장 중심이 나죠. 나와 가족, 그리고 책과 삶에서 지혜를 스스로 찾으며 동반 성장하여 사회에 공헌한다인데요. 저는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보다 질문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요걸 느꼈구나, 이렇게 스스로 찾기를 원하거든요. 저도 누가 하라 하면 참 싫어하는, 누구나 다 그렇죠. 싫어하는 성격인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독서 모임 하면서도 질문하고 글 써보면서 스스로 찾는 게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의 사명을 위해서 나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저는 신체, 정서, 인지, 사회, 경제, 영적 영역의 조화로움을 추구를 하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라톤을 하고, 요가를 하고, 필라테스를 하고, 신체 부분을 가장 중요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서가 안정이 되고,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계가 원활해지고, 또 경제 공부를 제가 한 1, 2년 전부터 했는데 속도가 아주 빨라요.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긴 패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6가지 영역, 그리고 영적 영역은 독서도 되고요. 달리기도 되고, 그리고 감사, 명상, 내 영적 영역을, 잠재력을 어떻게 잘 발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죠. 그리고 올해 10월 23일 날 마라톤 하면서 인생을 좀 다시 완주하면서 배웠습니다. 저의 핵심 가치는 자아 성찰, 도전, 성장, 조화입니다. 역할 기술은 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또 독서이기 때문에 독서 리더에서 지혜를 찾는 질문, 그리고 제가 그 천사님한테도 엄청 많이 배우거든요. 또 서로 배우는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제 독서 모임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분 나름대로의 다 노하우나 경륜도 있으시고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마인드로 제 소개를 이렇게 다시 정리해 드렸고요. 그리고 아직은 제가 개인 책은 없는데 3년째 좀 쓰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3년차가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저책이 2개이고요. 시집은 다 공저인데요. 2권은 다른데 참여서 했고 또 뒤에 2권은 제가 시집 필사반을 운영하면서 시집 그 편집하고 표지까지 디자인해서 2번째 아마 다음 주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독서지도, 독서토론, 논술지도, 그림자 감독 코치, 그리고 브런치 작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까지를 저희 톡방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서를 하다 보니까 독서를 운영하는 방법 알려주세요라는 게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7투링 3회 그리고 1대1 멘토링을 MKYU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오늘의 주제는 나를 반짝반짝 빛내자입니다. 책을 읽는데 어떻게 나를 반짝반짝 빛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쌤도 말씀하셨죠. 글쓰기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읽기와 쓰기는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읽기와 쓰기는 한 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책 잘 읽는 노하우를 말하지만 쓰기가 아마 제 생각에는 반 이상을 이야기할 거예요. 한번 손을 이렇게 펴보시겠어요? 많은 분들 손을 한번 쭉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읽기예요. 손등이. 그리고 뒤집으면 이게 쓰기입니다. 저는 읽기와 쓰기를 손바닥 뒤집기라고 해요. 조금 더 빨리 읽기 쓰기를 이렇게 반짝반짝 하게 되면 자기가 성장하고 자신이 빛나요. 그 이기적 유전자를 쓰는 리처드 칼그린드. 하여튼 그 사람도 생물학자 중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이기적 유전자를 쓰면서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성공하는가 얘기했더니 글 잘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지만 글 쓰는 거, 책 읽는 거 상당히 한 쌍이라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저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앞부분에 채팅창으로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거 이거 하나만 오늘 꼭 알고 가고 싶다라는 부분, 물론 제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게요라고 많이 공지는 해드렸지만 내가 이거 하나만 꼭 배우고 가고 싶다는 거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본문으로 잘 읽고 잘 쓰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이런 진행 순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글을 한번 나 요거 오늘 너무 궁금해서 왔다. 요거 하나만 내가 꼭 가져가겠다 하는 부분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또 특히 이 아침에는 저도 뭐 칠투링 할 때 아침에 5시에 뭐 강의도 해보긴 했지만 화면 켜신 분, 그리고 채팅 또 원활하게 해주시는 분 10명을 선정해서 제가 만든 필사 노트 10권을 그러니까 한 분씩에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그제죠? 염량님이 마인드맵도 강의하셨잖아요. 제가 만든 필사 노트에 이렇게 마인드맵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프로그램 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마인드맵, 글쓰기, 책 잘 읽는 노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시집 필사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꽃길님 모건 만드는 거 그거 홍보용으로 제가 다시 제작해서 너무 유용하게 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잘 들었습니다. 다 따라가지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동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 노트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오른쪽에는 줄 노트, 왼쪽에는 줄 없는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런 노트가 없더라고요. 근데 필사할 땐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림 그릴 때는 선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스토어에서는 한 9,000원 정도 팔고 있어요.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단가가 이게 싸지는 않는데요. 오늘 화면 켜신 분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시는 분이거든요. 거울 한 번 더 봐야 되고 옷매무새 한 번 더 봐야 되는 그 노력은 누군가는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분 추첨해서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첨하신 분
10분 선정해서 주소, 연락처, 이름 바로 제출하시고 오늘 점심 이전에 주셔야만 제가 내일 발송하고요. 저녁에 주신 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시간을 제가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정된 거 알려드리면 바로 주소, 연락처 알려주셔야 내일 바로 제가 발송해드립니다. 자, 채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오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분 계시고요. 잘 읽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분 계시고, 독서 토론 말하려면 정리가 잘 안 돼요. 책 읽는 시간, 또 책을 바로바로 메모를 하는지, 또 시간 더딘 것, 정리하는 방법, 한 권 빨리 읽는 방법, 네, 내용 기억이 안 난다는 분, 책 읽는 방법, 속도 낼 수 있는 방법, 필사 방법, 읽고 쓰기까지 연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래 기억나는 방법. 네, 오늘 제가 거의 다 준비한 내용을 질문을 많이 해주셨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신 분들 걸만 제가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책 읽어도 성장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변화가 없다라는 분 계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독서 모임 가기가 두렵다고 아까 채팅창에도 올려주셨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세 번째, 책을 읽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나게 읽는 방법은 뭘까요? 그리고 네 번째, 책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시간 좀 만들어주시면 읽을게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내용 정리, 메모하는 방법. 활자만 보이고 속 내용이 안 보인다. 네, 오늘 제가 강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나 또 특별하게 알고 싶은 분이 계실까봐 제가 한번 채팅창에 올려달라고 했고요. 또 나중에 제가 동영상 보면서 놓쳤던 부분,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잘 읽고 잘 쓰는 방법, 저는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보다 질이다. 두 번째, 나에게 적용하며 읽기. 세 번째, 독서 모임에서 읽기. 이 세 가지를 다 알려드리면 아까 채팅창에서 궁금하셨던 분 다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양보다 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많은 책을 읽어야 거기에서 생각이든 뭐든 다 지식이 넘쳐나서 글쓰기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하나 정독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또 다 자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작가는 책 한 권을 1년 내내 읽으세요. 그거 읽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좋은 부분 메모하시고 필사하시고 1년 내내 내가 실천할 거를 계속 매일 찾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최소한 10번 이상 읽게 되는 거죠. 1년 내내. 그럼 완전히 그 책이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변화까지. 그것까지 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생각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권을 깊이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는 방법은 반복해서 읽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필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노 필사를 제가 11개월 정도 들었어요. 하루에 2구절 쓰고 느낌 쓰는 걸 블로그에 다 올렸는데 다른 분이 리더여서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생각도 자주 나고 또 논어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제자들도 많잖아요. 모르면 또 검색을 해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 구절이. 그러면 신뢰라는 단어 있으면 신뢰라는 말만 가지고도 그냥 블로그 느낌을 쓰는 거예요. 내가 어거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경험을 쓰든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주제가 던져져도 이제는 제 경험을 이야기 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필사 부분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거나 느낌을 적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필사반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깊이 읽는 거, 반복해서 읽는 게 저는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한번 읽으면 저도 제목만 생각나고 느낌만 생각나지 그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잘 생각이 안 나요.
또 연관지어 읽기라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칠토령에서 독서 모임 하면서 저는 이런 독서 모임을 하고 싶어요. 이 책이 어려운데 그 청균세하고 사피엔스는 읽었지만 코스모스는 어려워서 제가 잘 안 읽었거든요. 이렇게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까지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은 독서 모임까지 만들어서 네 분이 신청을 하셔서 5개월 프로젝트로 11월 말에 완료를 했거든요. 이렇게 연관 있는 책을 읽어서 읽으면 청균세도 기억나고 사피엔스도 기억나고 코스모스도 기억이 납니다. 연관해서 읽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영역 읽기. 저희가 아까 뭐 정서, 신체, 인지, 사회, 경제, 영적 영역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달은 경제 영역, 한 달은 정서 영역, 한 달은 인지 영역. 이렇게 한 권씩 한 달에 한 권씩 선정을 해서 독서 모임을 올해 한 6월까지 이렇게 했어요. 다양한 책을 골고루 읽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권 섞어 읽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월별 섞어 읽기면 저는 한 달에 책을 한 7, 8권 정도 읽는 것 같아요. 완독하는 거는 한 5권 정도, 그리고 3권은 다음 달까지 이렇게 걸쳐서 넘어가게 되는 경우인데요. 갈매기 꿈 필사를 제가 운영하고 있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청균세, 사피엔스, 코스모스 중 하나는 걸쳐지겠죠. 그리고 시집 필사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한 편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독서 모임에 애도란 누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애도하는지에 대한 책을 다른 분이 선정하셔서 애도책을 선정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하는 독서 모임에는 자청의 역행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는 더 프랙티스하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제가 한 달 내에 이 책을 이렇게 읽은 거예요. 매월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섞어 읽으면 뭐가 좋으냐 하면요. 예를 들면 제가 갈매기의 꿈 조나단 하고 있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제가 마라톤에 아주 집중을 했는데 매번 한계를 넘어야 돼요. 우리 조나단이 그렇거든요. 속도의 한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날기를 연습하냐, 속도를 연습하냐 얘기하지만 남편도 그렇거든요. 왜 그냥 5km, 10km 달리면 되지 왜 굳이 42km가 몸 힘들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한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갈매기 조나단의 역할이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같이 필사하신 지금도 계신데 이제 제이님도 한 번 필사했는데 그 필사의 재미를 느끼셔서 자기가 같이 책 읽는 엄마들 모임에 있어서 필사를 하고 싶다. 저는 전체 필사를 4번 하고 부분 필사는 이번에 한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도 내년 1월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셨고요. 저도 4번, 5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쓸 때마다 느낌이 매번 달라요. 그렇지만 또 다른 거는 필사만 하고 느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조나단도 한계를 극복했는데 나도 일상생활에서 한계 좀 극복해보자.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하고 다른 거에 한계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기억나는 독서, 몸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총균세에 만약 코스모스 책을 읽는다. 그러면 시집필사에 별이 나오잖아요. 별이 나오면 우리는 행성에서 그 어떤 분자를 연구를 해보면 인이나 철이나 사람 몸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고 해요. 우리는 별에서 살다가 별에서 나온 존재고 다시 죽으면 또 다시 별로 돌아가겠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를 읽으면서. 그러면 코스모스 후기를 쓸 때 시집필사에 시에 나왔던 책도 이야기하고요. 갈매기 조나단 이야기도 해요. 글 쓸 때. 그래서 그 블로그 읽으신 분이 그 김민델리님은 어떻게 책 읽을 그 후기 쓰실 때 다른 책 2-3권을 언급하시는데 어떻게 기억을 그렇게 잘하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엊그제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안 나더라도 이거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하고 앞으로 돌아가요. 뭐 뒤로 들어가든지 간에. 그렇게 하게 되면 글이 되게 풍부해져요. 그리고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할 말이 넘쳐요. 왜냐하면 7, 8권 책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번에 그 개그맨 고명아님이라는 그분은 하루에 책을 30권을 조금씩 나눠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그것도 그분의 방법이에요. 저는 한 달에 한 7, 8권을 조금씩 쪼개서 나눠 읽다 보면 서로 연관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프랙티스 셀프고든에
더 프랙티스 같은 경우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책이거든요. 마라톤 하면서, 맞아. 완주도 중요하지만 연습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이렇게 되새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이게 그 손흥민 아버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계속 뭐 볼 리프팅만 계속 메뉴 동안 연습하게 하잖아요. 그것 때 더 프랙티스 과정을 중요시하는 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더 프랙티스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책도 손흥민님 책도 생각 안 날 수가 없죠. 연결돼서 두 개의 연결고리가 계속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청의 역행자에서도 이렇게 누군가가 내가 일이 잘 안 되거나 누구한테 핀잔을 들었을 때, 자청의 7단계 중에 첫 번째가 자의식 해체거든요. 누군가 말을 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가 어디에서 왔을까? 이래서 이렇구나.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이게 해결이 돼야만 다음 단계로 성장이 가요. 그리고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의식 해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갈매기의 꿈에 조나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역행자 쓸 때 갈매기 조나단, 갈매기 꿈 쓰고요. 갈매기 꿈 후기 쓸 때 다시 역행자 책 이야기하고요. 그러게 되면 풍부할 수밖에 없죠. 글쓰기하고 책 읽기는 이렇게 해서 저는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월별 섞어 읽기예요. 보통 다른 독서법에도 여러 권을 섞어서 읽는 게 가장 좋다고도 많이 제시를 해주시거든요. 하나는 안방에, 하나는 거실에, 화장실에, 뭐 이렇게 놔둬서 그때그때 하나는 가방에,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고, 이렇게 읽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요. 저도 다른 사람 약속 있을 때 1시간 먼저 가서 책 읽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제가 아침 시간을 많이 해요. 그래야 오후에 제가 할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언제 읽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별 독서 후기. 만약에 코스모스도 하루에 한 6페이지 읽거든요. 그럼 6페이지 읽는 걸 독서 후기를 쓰는 거예요. 한 권을 전체로 독서 후기 쓰려면 저도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읽은 분량 딱 독서 후기 쓰고 또 독서. 그러면 글쓰기 훈련도 되고 책에 요약하기도 쉽거든요. 페이지가 짧으면. 그리고 전체 다 읽었을 때 또 다시 한번 후기 쓴 걸 보면서 거기 중에서 핵심적으로 내가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그것만 또 다시 전체 후기를 쓰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양보다 질 읽고 쓰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에게 적용하며 읽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책을 다 읽어야 된다는 생각에, 빨리 읽어야 된다는 생각에 멈출 수가 없어요. 일단 다 읽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읽다가 한 문장이라도 뭐 그리움이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웠던 사람 생각도 하고 그리움에 대한 시도 한번 써보고 그리움에 대해서 내가 마인드맵을 그리면 어떻게 마인드맵을 그릴까? 이런 것도 중간중간 멈추는 걸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책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는 거죠. 그리고 마인드맵을 가지고 독서 후기를 쓰면 더 쉬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글을 후기를 쓰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마인드맵이 다 이제 말로만 단어로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게 되면 글이 되니까 저도 마인드맵 메모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필사하면서 읽으면 상당히 앞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고요. 포스트잇 메모 독서하죠. 나에게 질문하기 아까 제 필사 노트를 보시면 여기에 항상 질문하기, 실천하기, 문장 만들기를 만들어요. 이 책을 읽고 나 질문을 뭐 할 거지? 여기 글쓰기에 대한 부분에서 나왔는데 저는 정리, 기술, 이해력 세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그럼 질문하기에서 정리 부분에서 머릿속 정리하기를 마인드맵, 휴식, 버리기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 머릿속을 개선하는 방법은 뭘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쓰는 거죠. 그러면 청소도 하고 그리고 마인드맵도 그려보고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 상태야. 서너 시간 동안 좀 산책하면서 휴식해야겠어. 그렇게 하면 산책하고 휴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질문하면서 저는 그걸 바로 적용을 하는 게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질문뿐만 아니라 답까지 해보고 실천까지 하는 게 성장 독서죠. 중간에 실천하면서 읽기. 바로 책 다 읽은 다음에 실천하자면 다 까먹어요. 그냥 중간중간 내가 실천해야겠다 싶으면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하루 이문규 심리학자의 하루 1%의 책을 읽고 그때는 이제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하기 전이에요. 또 하고 싶은데 제가 줌이 너무 약해요. 줌을 배우기 전이라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막 한 달이 넘었어요. 이 기술적인 거에 약해가지고 아까 캔버도 바로 습득을 못해서 몇 번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줌 가서 배우자 해서 가서 줌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독서 모임을 하겠다면요 일단 던져야 돼요. 완성하기 전에. 그때 지인인 단톡방에 대여섯 명이 계셨는데, 그, 독서 모임 공지하려고요. 이렇게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언 효과거든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안 하면.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을 때 한 발자국은 나가셔야 돼요. 공지를 하던가, 뭐 포스터를 만들든가, 이런 거 하나 정도는 해야 그 뒷날 다시 그게 연장이 되어서 그 작업이 추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쨌든지 간에 한 발 실천하기. 책 다 읽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다 읽고 나서 또 실천할 걸 또 거리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또 메모 어떻게 하시냐고, 이렇게 하냐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포스트잇 메모 독서를 하는데요. 이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3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에다가 저는 동그라미를 쳐요. 여기서 평균 실종에서는 탁월함, 차별화, 다양성, 특별히 여기에서는 제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꼭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단어를 내가 골라야 돼.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중요한 걸 고르면 돼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책에서 중요시하는 거, 모든 사람이 중요시하는 게 뽑아지는데 처음에 이게 어렵잖아요. 그냥 내한테 중요한 걸 뽑으면 그게 그 키워드가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탁월함, 차별화, 다양성이 평균시종 첫 번째 트렌드에서는 이게 키워드였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요. 메모를. 내가 업그레이드할 평균은 뭘까? 브런치 작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더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해야 이걸 컨설팅을 받는 사람들한테 플러스 알파가 될까? 그렇게 해서 고민하는 게 예전에는 브런치 작가 컨설팅 했는데 글을 많이 연습하신 분은 바로 컨설팅 해도 돼요. 근데 조금 좀 연습이 필요하시다는 분은 제가 블로그를 한 달 쓰시고 그 다음에 브런치 컨설팅을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차별화를 두는 거죠. 독서 리더는 어떻게 하지? 필사 독서를 어떻게 차별화를 줄 거지? 독서 모임은? 글쓰기는? 이렇게 저한테 계속 질문하면서 답까지 얻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고요. 이거 트렌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매년 쓰고 잘 활용하기 때문에 사서 책에다 많이 낙서를 하고요. 이거는 제가 요 책은 또 책을 제가 뭐 한 달에 한 10권 정도를 이렇게 좀 섞어서 읽기 때문에 다 살 수는 없어요. 공간도 집에 막 책꽂이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거는 빌려온 책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을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 책은 김용섭 님이 쓰신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책인데요. 감정이 나와야만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해요. 공감, 창의력, 직관. 그래서 감정이 있어야만 어쨌든 감동 있고 글을 쓰잖아요. 근데 뭔가 꺼리는 마음이 있으면 말도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 자청의 역행자 자의식 해체 부분이 생각나네. 이렇게 맞아. 자의식 자체가 해체가 되지 않으면 글도 쓰기 싫고 말도 하기 싫어. 이거는 자기하고 마주하긴 해. 이런 식으로 내가 글을 써야긴 해. 딱 제가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평균 실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시집 필사를 하면서 8월 달에 1편이 나왔어요. 목업하면 너무 예뻤을 텐데. 그 전에 배웠으면.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시집인데요. 여기서도 시집 필사 하시는 분들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뭔가 아웃풋을 내면 너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에서 필사만 하실 분, 창작시까지 써서 출간하실 분, 이렇게 같이 필사를 하지만 아웃풋까지 넣으실 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평균 다른 분 필사만 운영하시는 분하고 난 또 다른 차별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평균 실적으로 읽고 끝? 이게 아니에요. 내 실생활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 나의 일에 적용하는 거. 이게 바로 적용하면서 읽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번째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서 모임 하면서 읽기입니다. 천사님도 독서 모임 새벽 6시 해가지고 뭐 거의 안 빠지시고 오신 후기 쓰시고 우수생이세요. 우수생 모범생. 새벽에 하는 건 그만큼 저도 힘들거든요. 준비한 사람도 힘들고 참여한 사람도 힘든데 너무 잘 참여를 해주셔서 그런 인연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독서 모임은 저는 정말 어떤 분들한테도 이제 추천을 하는 방법인데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가 다 되는 게 독서 모임이에요. 저 혼자만 읽어야지. 예전엔 저도 혼자만 읽었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 생각만 듭니다. 나의 생각.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읽게 되면 다양한 사고 방식을 제가 듣게 되잖아요. 그럼 더 유연하게 되는 거예요. 읽기에서도 제가 독서 모임이 토요일이 매주 한 번씩 있는 모임인데 어쩌다가 다 못 읽었을 때 금요일 날 저녁 5시간을 비워놔요. 몰입 독서라도 해서 다 읽고 가려고. 이렇게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고요. 독서 모임이 이제 3군데 중에 2군데는 제가 유료 독서를 해요. 일단 돈을 내야 책임감도 들고 돈도 아깝기 때문에 저는 이걸 돈을 내고 나는 그 이상 2배, 3배를 내가 빼낸다. 이런 생각으로 유료 독서 모임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데드라인 있고 유료 독서하고 강제로 읽는 게 되게 유용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듣기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말하면서 저도 배우잖아요. 어떻게 정리돼서 말하는지 경청하게 되는 거, 또 존중하는 거. 또 어떤 분은 잘 정리해서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5분이 주어지는데 10분 동안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막 열이 날기도 하죠. 근데 그거를 저 사람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이제 초보 단계 그 리더시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인내심도 기를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고수면요 어떤 분들하고도 대화가 가능해요. 어떤 분들하고도 다 인내심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건 나의 문제라고 하는 걸 책 읽으면서 제가 많이 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에서 다른 분이 말씀하실 때 요약을 쓰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요약하게 되면 그분이 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를 제가 요약하게 되면 책 읽는 거 요약, 또 참여하신 분들 요약. 이걸 하면서도 요약 능력을 기를 수가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글쓰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말하기, 스피치 능력, 저도 스피치에 대해서도 많이 강의도 이제 수강하고, 직접 가서도 듣고, 온라인에서도 듣고, 기회만 있으면 자꾸 듣는데요. 5분 동안 발표할 거를 메모해서 가지 않으면, 저도 뒤죽박죽이에요. 책, 이제 밑줄을 긋고 메모하고 가면, 5분 동안 말하려고 하면 저도 막 이렇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메모해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보이신 분들은 한 3문장만 메모하세요. 뭐 120페이지에 이 문장, 뭐 150페이지 이 문장, 200페이지에 딱 3문장 하시고 문장의 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요 부분에서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요것을 실천해 보려고요. 실천해 보려고도 중요한데요. 실천해 봤어요라고 얘기하면 독서 모임에서 박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 요 간단하게는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아니면 3분 정도 그 모임의 특색에 맞게 내가 몇 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생각하셔서 하시고요. 저는 이제 뭐 핸드폰으로 제가 이야기할 때는 타이머를 딱 걸어놔요. 오늘 5분 동안 발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리더가 얘기하면 딱 타이머를 누르고요.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이제 1분 남았을 때 정리를 하거든요. 나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저는 그 존중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그 말하기 습관이나 아니면 스피치 능력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타이머를 항상 핸드폰 옆에 두고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이렇게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 하면서 말씀이 많아질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잘 끊지 않으려고는 해요. 그럴 때도 또 끊어야 될 때도 있는데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서 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그분이 잘 마무리하시기도 합니다. 네, 쓰기 부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독서법인데 거의 쓰기, 읽기, 반짝반짝이라고 했죠. 읽는 거, 쓰는 거 같다. 그래야 나 자신이 빛난다고,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억나는 건 반짝반짝, 글쓰기, 읽기 쓰기, 계속 반복해서 나를 빛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쓰기에서가 저는 어제 그 통쌤 말씀하셨는데 내면 성장이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그게 시지 필사에서 자기 느낌을 쓰든 필사만 해서는 성장이 안 일어나고요. 하시고 자기 느낌 쓰는 거, 성장 쓰는 거 그게 가장 성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글쓰기 능력 되는 거, 그다음에 요약하고 정리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독서 모임에서도 나의 글쓰기만 쓰시면 이런 분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저런 분은 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고 한번 정리해 보면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사고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독서 모임 참여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요. 어떤 분은 뭐 피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피아노 전공자신 분이 그 피아노에서 얘기하게 되면 그 깊이가 있어지는 거죠. 다양한 사고 유연성 뭐 같은 말이겠죠. 본질 독서가 돼요. 뭐 예를 들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다. 그래서 뭐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학생이 되자 뭐 이런 뜻이지만 우리는 배우는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알게 되고요. 그걸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노노에서는 자기 관리 인격 도야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구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갈매기 꿈에서는 한계를 계속 도전하는 거구나. 이렇게 본질 독서, 이 책에서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뭐지? 이걸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본질이 뭐야? 남편이 한 얘기의 본질은 뭘까? 아들이 짜증내면서 한 얘기의 본질은 뭘까? 겉모습하고 안에 들어있는 본질하고는 다르거든요. 이렇게 본질 독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데 하게 되면 기억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라이프 플랜이 있어야 돼요. 제 사명 미션에 내면하고 지혜가 들어가요. 그럼 책을 제가 놓고서는 제 사명 미션이 형성이 안 돼요. 책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사명 미션이 들어가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간 안에 책 읽기가 들어가요. 그런데도 어떨 때는 뭐 저도 막 책만 다 읽게 되면 뭐 지루할 때도 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습니다. 그냥 명언 훌라덩 명언, 뭐 요약 파악하거나 밑줄거나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뭐 그런 책들은 힐링 차원으로 읽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부분 하나 또 블로그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올해 한 3월 정도에 정리의 마법이라는 독서 모임을 진행을 했어요. 이걸 하면 어떻게 하면 정말 책을 잘 읽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리의 마법 아니네. 이거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만약 패스트, 지금 코로나 시기에 패스트가 안 읽으신 분은 꼭 읽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꼭 읽어야 돼?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이제 패스트에 대한 후기인데 어쨌든 쥐로 인해서 이제 전염병이 돌게 되죠. 패스트란 전염병이.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마인드맵을 했고요. 도구라는 건 마인드맵, 뭐 캔바나 아니면 이프렌드나 이런 것들은 도구들을 많이 갖고 계시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어요. 내가 독서 모임 할 때 줌으로만 하면 너무 지루하잖아. 이프렌드에서도 한번 하고, 다른 공간에서도, 가상 공간에서도 하고, 그럼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독서 모임에서 어떤 홍보할 때 캔바 알게 되고 미리 캔버스 알게 되고요. 또 싱크와이저 하게 되고 마인드맵 하게 되면 홍보하기도 너무 유용해요. 그래서 도구라는 것은 저는 웬만하면 누가 알려주신다면 가서 다 배웁니다. 그만큼 이것도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 글쓰기도 편해요. 여기서 그랑은 공무원이고요. 타르는 보건대 조직자예요. 오랑 판사와 아들이 패스트를 죽었어요. 이렇게 글쓰기 실력은 없지만 요것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글쓰기가 후기 쓰는데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직접 아들하고도 같이 클레이로 쥐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패스트 기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인상적인 문장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같이 2050 거주불능 지구 책을 같이 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가뭄이라든가 기후, 산불,
뭐, 이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같이 두 책을 연결해서 이렇게 썼어요. 패스트는 여기서 본질 독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패스트는 전염병이지만 혹시 나의 신념, 생각, 습관, 전제, 이념을 대변하는 게 아닐까? 나의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거를 깨뜨리려면 그거를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세상은 불공평하고 부조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조리해요. 천사님은 예쁘게 태어났지만, 뭐 저는 그렇지 못해요. 일단 불공평해요. 근데 불공평하다고 정말 불평만 하고 있을 건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 천사님보다 제가 또 잘하는 게 또 하나라도 더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긍정을 찾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의 위대함이 아닐까요? 이 부분을 생각했는데 이제 책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날 때 항상 나에게 하는 질문 답하시고 난 여기서 뭘 실천할 거지? 이 부분을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례의 마법, 또 책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같이 모임에 참여하신 분인데 책을 읽고 하루에 하나씩 치우기로 했어요. 오늘은 신발장, 뭐 이튿날 화장실, 3일은 안방, 뭐 4일은 책꽂이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저도 그렇게 했지만 참여하신 분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해서 그분 블로그에 올려주셨어요. 원래 책 정리까지 다 했죠. 그러다가 남편 비상금까지 찾게 된 거예요. 책꽂이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직접 해보니까 책을 읽고 뭐 마무리도 제가 싱크와이즈를 독서하면서도 이렇게 다 정리해서 다 드리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자기의 의견만 조금 더 쓰면 독서 후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읽고 쓰기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 모임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신 걸 한번 볼게요. 네, 독서 후기 아까 네. 네, 휴대폰 녹음 기능하는 것도 예. 필사를 뭐 중요한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저의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저의 방법을 소개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섞어 읽기를 할 때는 제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독서 모임이 다 다른 독서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없고요. 그분들이 선정하신 책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가능하면 다른 영역 책을 더 선호합니다. 모든 극과 극은 다 통한다고요. 과학에서 저는 코스모스에 대해서 인간의 소중함을 배우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에서 티끌만한 존재가 그 광활한 우주를 호기심을 가지고 꿈꾸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느끼는데 그림책 강아지똥에서 그 민들레 걸음이 되어주잖아요. 강아지들. 거기서도 그럼 나는 누구가 이렇게 걸음을 줘서 자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도 거기서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분이 아니고요. 다른 영역일수록 더 좋습니다. 저는. 독서 모임 참여하고 싶은데 부담이 온다고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독서 모임 하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초보자입니다. 제가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는 듣기만 해도 될까요? 라고 리더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고 그 대신에 마지막 다 토론한 다음에 느낌만 한 줄 소감만 이야기할게요 라고 이렇게 리더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레츠고 경호고의 수준에 맞는 책, 제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수준이 너무 낮다 하면 그림책부터 시작하시고요. 그림책에서 그 다음에 동화책, 조금 초등학교 3, 4학년이 읽을 수 있는 책,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읽을 수 있는 책. 갈매기 꿈이 초등학교 고학년 추천 도서예요. 그래서 갈매기 꿈 읽어보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 책은 더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책은 더 쉬우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읽는 책, 그런 책을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중력 떨어질 때, 네, 사랑드리님, 집중력,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 운동, 명상,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책 집중 안 될 때 저는 카페에 가기도 합니다.
도서관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만의 읽는 시간 루틴을 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나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나 책 읽는 시간 할 거야. 그러면 책 안 읽더라도 그 자리에 무조건 앉는 거예요. 표지라도 있고, 표지 제목 보면서 마인드맵이라도 그리고 어쨌든 그 1시간 동안은 내가 책을 위해 투자하겠어 하면 그 자리에 그 공간에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시간 세팅 중요하고요. 공간 세팅도 중요합니다. 시공간을 완전히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뭐 저는 이제 습관이 다 들여져서 그 부분도 있고, 뭐 항상 책을 들고 다니니까, 뭐 전철 안에서건, 뭐 버스 기다리는 데서건 항상 책을 들고 다닙니다. 거의 다 질문한 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알려드린 것 같아요. 필사는 꼭 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필로 하셔도 되고요. 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노트북으로 하셔도 됩니다. 독서기 아까 얘기 들었고요. 네. 네. 독후 활동이요. 아이들이 하는 독후 활동이 어른들 독후 활동하면 아주 좋아요. 트렌드 코리아 2023 할 때 시각 비전화 할 때 아이들이 같이 자기의 꿈 리스트 만드는 것처럼 자기 사진을 가지고 내가 2023년에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고 자기 사진을 오려서 붙이고 글로 쓰고 스티커 붙이고 아이들 독후 활동하는 것처럼 트렌드 코리아 2023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달리기 운동 명상. 독서 모임은 어디서 찾아야 돼?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아마 그 MKY에서도 이제 독서 모임 유료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다양한 독서 모임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하는 독서 책 잘 읽는 노하우 또 글쓰기까지 연결해서 알려드리고요. 강의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읽으면서 쓰자, 쓰면서 다시 읽자. 제 읽기 쓰기 아주 강요하죠. 우리가 한번 손을 먼저 들고 이렇게 한번 김종호 강사님 무슨 말 했더라? 반짝반짝해서 읽기 쓰기. 읽기 쓰기를 하면 내가 빛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 이른 아침에 아주 중요한 것을 얻고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집필사를 하고 있고요. 시집필사 하고 싶은 분은 시집필사 하시고 출간까지 하고 싶다는 분들은 창작시를 같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1월 달부터 모든 게 프로그램에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12월은 쉬었고요. 또 계획하는 달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차피 제가 시간 목표가 굳히기 때문에 12월은 내년을 계약하는 달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갈매기 꿈 필사도 들어갑니다. 이건 전체 필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기 수준이 너무 낮다, 가기가 좀 어렵다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한테도 많이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왕초보 독서 모임을 제가 1월에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하나 읽고 주제 찾는 거, 거기에서 자기 인상적인 문장, 너무 짧으니까 좋잖아요. 또 후기도 쓰는 거, 그리고 쉬운 책 한 권 해서 독서 모임 하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모임 트렌드 코리아 2023 1월에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12월에 읽으면 가장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1월에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적용할 부분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독서 모임, 그리고 이제 올해 총균세 사피엔스 코스모스를 했는데 이걸 신청하고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마시고 책 많으시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깊이 있는 독서를 하고 싶다, 어려운 책 도전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다른 책들이 무섭지 않아요. 어떤 경제책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려운 부분들을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면 돼요.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다 이해 안 됩니다. 이제 코스모스 책. 하지만 또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 안에서 나는 여기서 이 책에서 저작하고 싶은 게 뭐지? 나는 여기서 뭘 얻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읽는 거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브런치 작가 2번 떨어져가지고 정말 많이 실망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약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독서 모임 하시는 분이 김민들 강사님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좀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합격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하신 분들은
그만큼 열정이 있는 분들이. 제가 피드백하고 이렇게 블로그도 한 10편 쓰고 오세요. 그럼 딱 10편 쓰고 오세요. 그런데 10편 쓰고 오세요 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했는데 안 쓰고 오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성장이 더딘 거죠. 바로바로 하시는 분은 이제 4번 탈락해서 오신 분인데 제가 안내해 드렸더니 다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한 번 합격하셨어요. 저는 한 번 합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하다가 다시 도전하는 거. 제가 그게 마라톤에서 배운 거거든요. 30km에서 저는 4번이나 미끄러졌어요. 난 안 되나 보다. 내 체력은 아닌가 봐. 그런데 5번째 그 30km를 넘어서더라고요. 그게 갈매국 조나단에서 배운 한계를 넘어서는 법입니다. 그리고 시간 목표 관리. 나 책 읽을 시간 없어 하시는 분한테 제가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하루 5시부터 10시까지 30분 단위로 하고 있는 일을 적어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본인은 아이가 둘이고 시어머니가 옆에 계시고 친정어머니가 계셔서 그리고 남편이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3시간을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전 책 읽을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5시부터 10시까지 30분 단위로 하는 일 다 적어오세요. 딱 했더니 제가 시간이 3시간이 남네요. 그래서 그 시간 책을 읽어야 되겠어요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독서 모임은 정말 천사님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또 독서복 있으실 분들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바쁘신 분, 시간 없으신 분, 책임감 없으신 분은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단톡방에는 지금 한 4명 정도 있는데 100명을 목표로 100명의 작가, 100명의 브런치 작가를 꿈꾸고 그 안에서 10년, 20년 계속 나아갈 꿈을 갖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후에 신청이나 이제 모임 참여가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